한도 선진화재단 동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그 대한민국 문화자산 국립민속인류학박물관이 왜 필요한가를 화두를 가지고 어,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모자라더라도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는 먼저 그 빗장을 열며 왜 지금 국립민속인류학박물관인가, 민속박물관의 현 주소는 지금 뭐고, 민속박물관의 이전 계획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앞으로 발전 계획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앞으로 대한민국 박물관 정책과 민속인류학박물관의 가치의 선도적 구현을 통한 높은 문화 대한민국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민속박물관의 그 시작은 1948년 12월 12일에 손긴태 선생님, 송석화 선생님께서 한국 민족의 그 시간적 역사와 공간적 문화를 조사를 연구해 가지고 그 문화인으로서 세상을 학생들이 어떻게 만날 건가, 이런 숙제를 가지고 1948년에 전임 교수 없던 시절 그 인류학과와 국립민족인류학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불행히도 1950년 6.25 동란 와중에 출법적으로 분간이 된 후 그 뒤에 폐관이 소멸되는 기관 운명을 맞았습니다. 1961년에 서울대 물리대에 고고인류학과가 개설이 돼가지고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교과를 출발하면서 고전적 종합과학과 백과 사전학의 성격 가지고 미술사학, 역사학, 사회학, 민속학의 참여가 학문적 정체성이 1990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975년 그 관악 캠퍼스 이전에 따라서 물리과대학이 인문사회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돼 가지고 1980년, 2000년대에는 인문과학대학의 그 고고미술사학과와 사회과학대학의 인류학과가 생겨서 인간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삶의 형태, 또 문화와 인성, 문화 전파, 문화 접변,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성 등의 법칙을 가지고 인류 공동체 이상 실현을 위해서 미개척 분야 연구에 지금 계속 공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가족, 친족, 문화, 또 사회현실, 또 다문화 사회, 농촌이나 빈민, 도시화 문제 등 지구적 현재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민족과 문화를 비교 분석하며 국제적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캐리 외국인이 2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가 80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출입국 외국인이 650만 명, 출입국 내 외국인이 1289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세계 문화를 알고 이웃 사람을 알아야만 글로벌 시대 세계인으로서 이 세계 문화에 대처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함께 사는 그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의 상호 교작용과 민족 개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이젠 그 인류 문화사에 주목받는 대한민국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문화 다양성을 존중 선도하는
문화적 융합과 포용성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쌍방의 교류와 존중의 장을 열어서 진정한 글로벌 시대, 문화 다양성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그 문화 융합과 통섭으로 인류 문화를 선도하고 문화 발전과 경제 인류를 지향하는 우리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학은 세상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사회, 인성과 생활,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젠 학자에 따라서 또는 학문은 국가에 따라서 사회인류학 또는 구조인류학, 문화인류학, 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칸디나비아 이런 쪽은 그 민족주 중심의 민족학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학의 그 학문적 관점으로는 문화 상대주의, 또 비교 문화 연구, 또 총체론적 접근, 또 장기 체류의 현지 조사가 아, 이 중요한 학문적 그 특성으로 유지되고 있고 한국의 대학에는 지금 13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서울대학은 인류학과, 영남대나 한양대학은 문화인류학과, 나머지 이제 경북대학이나 전북대, 강원대, 목포대, 특성여대는 고고인류학과 또는 고고문화인류학과, 안동대는 민속학과를 문화유산학과를 2023년에 개명했고, 중앙대학은 이제 대학원에서 그 민속학전공과 강문학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민속학의 그 정의는 그 인간의 공간적 삶과 시간적인 그 사회가 어떻게 전승되고 어떤 신앙과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어, 생활 양식을 형성해 가는가 이런 게 그 인류학의 중요한 내용들이고 저희는 이제 독일의 그 헤르터나 그림 형제의 그 일본의 민속학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그 포크로라 해가지고 그 전쟁이나 혁명이나 정치나 선거 등 역사적 사건보다 그 일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연구 또는 이 인간의 고전적인 세습 풍속, 축제, 놀이 이런 사회 및 생활 전승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보통 이제 민족학, 에스너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과 그 계통, 인류 문화를 갖다 비교 분석 연구하는 문화인류학과 한민족의 세계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역사학적 또는 민족학적 또는 구조인류학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의 기본적인 건 결국은 민족지라 해가지고 인간 집단과 그 특성을 그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갖다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자료를 통한 비교 연구가 됩니다. 예. 이 민속학의 또 이제 도장으로는 국문학이나 또는 이제 그 타문화 중심 연구의 그 인류학이 있고 또 이제 구전설화나 신화, 전설, 음악, 미술, 관습 등을 갖다가 우리는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인류학으로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인류학 박물관은 그 너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안의 자연사박물관이나 인류학박물관, 또 워싱턴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또 캐나다, 뭐 멕시코, 프랑스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특히 덴마크나 제가 이제 그 스웨덴, 핀란드 쪽에서 많이 그 박물관에 있었는데 그 코펜하겐의 국립민족인류학박물관이나 그 스칸센 야외민속박물관, 또 핀란드의 야외민속촌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일이나 유럽이나 영국과는 달리 그 작은 나라지만 튼튼한 이 국민 정신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고유 문화를 연구를 해서 그게 그 하나의 발전적인 그 핵심이 돼가지고 문화를 끌고 갈 건가를 어, 연구하는 또 그 키워가는 굉장히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는 오사카 민주학 국립박물관이 있고 나고야에는 명치촌 메이지 문화라에서 리틀 월드라 해가지고 세계 문화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리다 공항에 있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일본의 이 역사 민속을 갖다가 아주 차분하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좋은 박물관을 꾸미고 있고 잘 아시는 북해도에는 아이도 민속촌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 다민족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심양의 민족학 박물관이나 많은 그 인류학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스미소니안의 자연사 인류학 박물관인데 아마 코끼리 그림 보이실 겁니다. 우리 옆에는 이제 캐나다의 로얄 온타리오 인류학 박물관인데 스미소니안에 가면은 워싱턴의 16세기, 워싱턴의 20세기, 워싱턴의 21세기. 그래서 인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갖다가 우리 자연과 환경과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그 윤곽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멜팅 파트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좋아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을 건가. 이런 건 인류학적인 그 문화를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사는 미국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부르크에 있는 그 박물관인데 저희 나라 그 유명한 어, 김준기 선생이라고 18세기, 19세기의 그 다산 풍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강정원 교수가 연구한 그 뮌헨이나 독일 함부르크에도 좋은 민족학박물관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 민족학박물관에서 터키 특별전과 한국 특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젠 예, 독일에 제일 많이 들어있던 문인들이 터키인들이었고 또 한국의 우리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 광부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젠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건가를 그 문화적 배경으로 해서 한국 문화 특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이 에,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한 10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동경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일본의 어, 이 민주학박물관을 오사카 만국박람회장에 지금 마련하고 이한 거의 30만 평 정도 됩니다. 멕시코도 1986년에 멕시코 올림픽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아즈텍 문화나 멕시코 문화, 멕시코의 그 에, 선주민이 살던 인류학 자료들 전부 정리해가지고 그 올림픽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 멕시코 시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웨덴 스칸센의 그 헤지리우스가 만든 세계에서 맨 처음 만들었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스칸센의 또는 스웨덴의 그 모든 농촌 또는 움직이는 사회 변화되는 그 생활상을 갖다가 모아서 예, 이 소위 스칸디나브 삼국의 그 문화적인 민족성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자기네 전통을 유지해 갈 건가 이런 걸 모아둔 아주 좋은 박물관입니다. 예.
여기 이제 스칸센의 그 야외박물관인데, 그 스웨덴 각국의 그 농가들 또는 뭐 교회들 또그 여러 어촌 이런 문화들을 갖다가 뭐 호수까지도 나무까지도 뭐 마을 모습을 그대로 갖춰가지고 야외 전시를 하고 있어서 스웨덴 사람들이 아주 그 좋은 문화와 배움터 놀이터입니다. 지금 오늘 그 주제는 국립민속박물관 현주소인데, 에, 저는 그 제 생애 거의 25년 정도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이제 세계적인 민속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서 그 저희 동료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 이 한국인이 이 다문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에, 그 문화적인 그저 적응을 하면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건가를 갖다가 쭉 모아왔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2000 제가 박물관을 떠난 뒤에 대학에 있을 때 2017, 16년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이 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10년간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재정경제부에 문화타당성 조사까지도 전부 마쳤는데 이걸 이렇게 옮겨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장관한테 직접 편지도 보냈고 대통령께도 완전 여러 학자들이 예, 말씀을 드려가지고 2,400만 명 수도권 인구들의 그 문화 향유를 위해서 서울에 세계적인 그 박물관을 두고 세종에는 젊은이들 많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유학 박물관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는 이 세종시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세종시 그 어린이 인류학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세계를 알게끔 그렇게 꾸려가자는 그런 그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에, 경복궁 안에 그 저희 나라의 이 국보나 보물인 어, 팔상 속리산 팔상전이나 또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같은 아주 그 박물관을 위해서 처음으로 설계를 했던 좋은 목조건축 양식의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루에 그 1년의 관람객이 한 320만 명, 외국인만 12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5대궁 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경복궁인데 경복궁 관람객의 40%가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만히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세계 모든 찾아오는 그 방문객에게 세계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또 서로 이제 그 문화적인 생활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의 나눔과 에, 그 배움, 서로 이해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이, 이 경복궁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세계적인 인류학박물관과 발전적인 통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자는 게 에, 저희 그 박물관 공무원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박물관 정책을 할 때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어떤 정치적인 표장성에 의해서 모든 걸 갖다가 문화 정책을 왜곡하고 우를 범하는 그 전략과
미래지향성을 상실하지 말고 에, 영원히 우리가 자손들의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그 서울 수도권 사람들의 문화 향유권을 잘 지켜주자는 뜻이 오늘 같이 이야기하자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속박물관은 앞으로 국립 그 민속인류학박물관으로 당연히 전환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K컬처에서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 민속학이나 인류학이 이제 하루 생활권, 이식, 또 뭐 생활문화가 뭐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민족 국가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우리 이 동포들이 193개국에 700만이 나가 있는 걸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920년에서 1940년까지 해외 한국의 이민이 175개국에 72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은 이제 730만 명이 지금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을 예를 든다면 그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한 해 수입 보통 15만 불이 넘는 인구들이 유태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북동부에 18%가 거주하고 있고 그 유태인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속감 긍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서울올림픽 또 2002 월드컵 또 2018년 겨울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과 더불어서 그 올림픽을 오래 기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활사와 비교인류학이라는 싫어하는 스미소니안 같은 그런 원대한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이를 위해서는 저희 그 한국인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그 신재 타국 신재 조국이라 듯이 몸은 그 외국에 나가 있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을 잊지 말고 그 한국인으로서 그 세계적인 그 문화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잘 사는 게 그 인류학의 숨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학의 그 비전은 그 인류 보편적 지식의 공유와 가치가 인류학의 그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젠 시대와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다양한 인류가 서로 함께 잘 사는 생활문화를 탐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미션을 가진 게 인류학의 임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류학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류학 박물관을 이룰 수 없고 그 수집과 탐구, 그다음에 공유와 확산, 자율과 혁신, 그다음에 협업과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젠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지역 협력망 사회로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문화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그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언제나 가질 수 있는 복합 문화 또는 세계 문화를 갖다가 늘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문화 리스프로스티 소위 문화적인 호혜성을 가지고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할 때 세계는 더욱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문화박물관의 세계화의 꿈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 뭐 잘 산다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립민족박물관을 통해서 여러 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나 한국비교민속학회나 민속학연합회나 한국박물관교육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 문화의 재창조, 또 한국인의 재발견 이런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속 또는 세계 문화 속에서
그 한국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좋은 걸 그 생활문화 지혜로서 공유와 소통을 하고 이전 지구촌 시대에 에, 다민족의 어떤 문화 체험 또 이제 서로 문화 국가 간의 문화의 통일성을 서로 이해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니까 그걸 이해하자는 그런 이 미션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문화의 세계 꿈은 국내 민속 1972년에서 2032년까지 우리가 만든 최초의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60년 동안 화양연화를 이뤘던 그 경복궁의 그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서울의 600년과 조선 궁궐의 문화를 보면서 서민문화를 보는 이해와 통섭의 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그 600년 수도로서 그 북촌, 서촌, 생활문화를 그 이해하는 통섭의 징검다리로서 또는 문화백과사전인 그 리얼리티라는 그 한국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보편적인 박물관이 그 이 민속박물관에 있는 경복궁 내에 있는 민속박물관 이름을 지켜지면서 그 20세기 그 건축의 총화로서 일본의 교도나 나라나 나고야 그 목토끼 뭐 인가하는 좋은 그 건물들이 있어서 이런 그 왕실과 궁궐의 그 실질적인 주인인 백성들의 역사와 생활 문화의 그 스토리가 이 민속박물관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의 뒤쪽에 지금 이제 청와대가 보이고 저는 이제 청와대도 세계적인 인류학박물관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박물관들이 이제 그 모두가 다 개방이 돼가지고 예전에 청와대가 이제 특수 지역에서 개방이 안 됐지만 요즘은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우리가 처음으로 박물관을 위해서 이 유물 경납고도 지었고 이 전시실도 만들었고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을 어, 담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박물관의 그 정문인 법주사 팔상전 그 5층 건물입니다. 여기는 불국사의 이제 청운고 백운교를 번떴고 경복궁의 그 근정전의 난간들을 갖다가 조각해가지고 만들었던 박물관이고 여기에 그 하루 제일 많이 올 때는 한 15만 명 정도 세계인이 와서 한동안은 저희 힘은 들었지만 굉장히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 스미소니안이 보통 130만 명, 1년에 350만 명 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갖다 늘 고민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면서 저희 동료들이 정말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93년 여기 국립민속박물관에 정업 대보름 축제를 했었는데 순간 인구가 15만 명이었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그 국민을 만나면서 그 마그네스 테스트 소위 경호실에서 대통령 경호를 거치지 않고 그 뭐 고싸움을 보면서 장성을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 민속 축제를 국민과 함께 이렇게 즐긴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박물관이 제일 중요했던 그 민속 조사연구 파트와 또 박물관의 그 문화교육의 서비교육과를 오늘 우리 회원인 박광무 위원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1998년에 그 박물관이 이제 과거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엊그제도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회고화 전망이라 해가지고 아마 경기고등학교 앞에 그 화계 이발관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인데 또 저희 아이들은 그 당시 최고의 놀이방이 만화방이었죠. 그다음에 이젠 그 동네 그 여성들의 사롱이라는 그 장미 의상실, 그다음에 뭐 약속다방 이런 걸 또 뭐 마포나루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가고 옛날에 젖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족 문화박물관의 세계화 꿈은 저는 이제 이 맨 처음 박물관을 질 때 코리아 내셔널 뮤지엄 오브 엔트로폴로지라고 그 송석화 선생님이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대군 그 박물관이 가장 많은 게 경복궁인데 경복궁의 40%가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120만 명에서 140만 명이 오는데 그 한국인의 그 VIP 코스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여기 두 번이나 오셨었고 코피 아나니 전 사무총장이나 스티븐 스필버그 뭐저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북한 축구단도 여기 와서 뭐저 이 북한 말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국무장관도 두 번이나 왔던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그리고 이젠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에 2,500만 명이 여기 오고 있고 그 150만 명 외국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한국 문화의 속살과 한국인의 마음을 잊고 가면서 그렇게 즐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다양성 충고를 위한 그 국제간 교류와 네트워크가 있고 한국인의 이, 이 순수 공예, 뭐 미술, 패션, 음악, 춤, 또 세계적인 그 문화가 언제나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이제는 뭐 교과서나 그, 대한민국 방송의 그 시그널과 클로징을 때도 이 박물관에 나왔던 그런 것입니다. 이 박물관의 세계화 꿈은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세종예술박물관에서 저희가 기증에 했던 그저 문인석, 무인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는 너무 어려우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포회주의, 또 감성과 평화의 확산, 음, 또 연영, 또 지역, 민족, 종교를 초월한 그 세계 참전국 이제 36국의 16국의 카니발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의 그 민족주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 존경과 감사와 그 잊지 않는 이런 그 한국인의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씨. 소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배운 은혜는 바위에 쓰고 내가 남한테 베푼 도움은 모래 쓰듯이 잊지 않고 사는 게그 우리의 그런 오랜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속박물관 앞으로 이제 구현과 전략은 그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그 박물관에 거의 어린이들 교실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박물관을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2027년 이후에 이제 저 민속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을 위해서 세종시로 지금 이 정부가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2017년 이후에 그 세계 국립 어린이 민속 인류학박물관으로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준비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박물관이 생기면 이젠 건물을 짓고 그때부터 먼저 이 안에 내용 콘텐츠를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100년,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에도 30년, 50년 이상 그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 그런 그 좋은 그 내용은 좋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R&D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저희가 이젠 그 파주에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파주는 6.25 그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16국에 세계 문화박물관의 축제장을 만들고 또 한강 이북의 대표박물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문화 연구와 전시의 그 허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때 이북의 그 팔도 민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비교 전시의 장을 만들고 또 이제 앞으로 그 각 지역의 이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그 십리면 바람의 방향이 바르고 백리면 풍속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의 뭐 밀양이나 또는 전남 순천이나 각 지역에 이 노인들의 고향이고 젊은이들의 고향이었던 바로 우리들의 고향이었던 그또 다민족 그 국가에 와 사는 그 며느리나 사위들도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런 그 한국 문화의 그 배움터로서의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지금 파주의 박물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음, 제가 저 박물관에 있던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 파주 박물관을 짓고 에, 정부에서 파주에 인원을 준 게 3명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박물관을 이끌어가는 건 박물관 전문인들, 큐레이터들, 교육사들, 또 박물관의 이제 그 뮤지엄 에듀케이터들 이런 사람들의 열정과 땀과 눈물이 결국 박물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박물관 그 인력을 과연 주지 않고 지금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병원에 의사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광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요즘도 가끔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기 예결위원장에 있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파주의 그 역사 또 파주가 이제 6.25 때 제일 많이 유엔군들이 희생을 당했던 데인데 그분들을 위한 그 세계적인 그 문화센터가 되고 여긴 또 특히 이북 오도민들의 있고 파주에 유명한 그저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그 독립체가 아니고 함께 같이 모아지는 그런 그 문화의 성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보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 적은 인력이지만 그 열린 수장고라 해가지고 언제나 여기 와서 직접 큐레이터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렵지만 이제 여기에 그 좋은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저 기재부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파주에 일본의 나고야에 예, 리틀 월드라 해가지고 세계 문화를 모아놓은 좋은 체육관 같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그런 그 세계인이 모아지는 판문점과 더불어서 세계 축제장을 만드는 또 시민들이 와서 여기 와서 늘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세계를 아는 그런 그 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박물관은 그 대학이나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물관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오셔가지고 강요되지 않은 걸 스스로 배우는 아주 자연스러운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의 장점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릴 때부터 세계 문화를 익숙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순천에 박물관을 만들려는 그 나간읍성이고 또 저희 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에리자스 대왕도 여기 오셔가지고 아마 여왕께서 신발을 벗고
에, 한국의 안방에 가서 이제 인사를 받은 데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국보 하회탈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하회탈의 평범한 내용 중에 그 섹스피어 못지않은 이, 그 양반과 상놈의 어떤 리버스 라이트라 가지고 요즘 같은 음, 자리나 역할 바꾸기 또 이런 때를 통해서 이제 그 양반과 평민이 서로 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는 또 우리의 전통 민속인 하의 탈춤 이제 세계화된 탈춤 있잖아요. 이제 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알리는 BTS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아리랑 춤을 보면 제가 보면 한국의 막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춤 같은 건 아프리카도 다 통할 수 있고 그래서 민속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그냥 잊혀졌던 이런 우리의 그런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그런 한과 멋과 신명을 세계 알리는 그런 꿈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박물관 정책은 결국은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 100년, 문화 1000년이라는데 문화 1000년 대계를 가지고 에, 한반도의 한민족 문화의 어떤 인류학적인 가치 있는 보존을 갖다 축적하고 이런 걸 갖다가 어, 그 국립민속인류학박물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나 다음의 정부가 결국은 유명한 우리가 침략을 당했던 거란이나 여진족도 다 망하고 자기네 문화 다 잊고 언어 다 잃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를 꼭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에 결국은 결실은 결국 문화로 남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정치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은 있겠지만 앞에 보이는 표가 아니어서 그러나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예전 인사가 아침 잘 주무셨냐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네, 아침 드셨냐고요. 그게 뭐냐면 잘 서로 이웃 간에 잘 알고 또 어떻게 사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잘 아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천국에 살면서 이웃 간의 이야기 잘 안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문화의 그런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움, 또 서로 사랑하는 이해, 그다음에 이, 이 유명인들이 이제 마을에 부자가 있으면은 경주의 최부자 마냥 또는 이제 굴의 운조로 마냥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에, 더불어 함께 나누는 뭐 쌀주를 넣는다든가 또는 이제 마을이 어려우면 어린이를 풍장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을 구슬 하면서 그 의도운 쌀을 동네 노인네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우리가 등한시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중량감 있게 잘 고려해가지고 이 문화를 세계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인의 지혜로 더불어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인구가 줄고 학교도 줄고 합니다마는 유태인들이 이야기하던 어떤 탈무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또 자기네들의 고유한 종교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듯이 우리도 이제 문화가 강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세계적으로 빛나는 동양의 빛나는 이 작지만 큰 나라를 갖다가 아, 문화 10년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가기를 갖다가 희망하면서 제 미지는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